안녕, 윤입니다. 오랜만에 돌아온 이번 달 공연 뽑았니? 지난달에는 제가 2018년 1년치를 한꺼번에 모아서 휴니스 연뮤 어워즈를 했었잖아요. 이번에는 새해를 맞이한 2019년 첫 번째 1월달 관극 정산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바로 가보실까요? 고고! 1월 달에는 제가 엄청 조금 봤어요. 4편 봤습니다. 4편. 12월 달에는 9편이었는데 그거에 비하면 정말 적은 편이죠. 1월 달은 제가 일도 좀 많았었고 해보고 싶었던 컨텐츠들을 찍고 편집하느라 조금 간격을 줄여봤는데요. 아무튼 이렇게 4편인 김에 한 작품당 이야기할 시간은 더 늘어났으니까 그건 좋네요. 그러면 바로 제가 뭘 봤는지 보고 옵시다. 1월 4일 뮤지컬 명동 로망스, 1월 9일 뮤지컬 호프, 1월 15일 뮤지컬 팬텀, 1월 19일 연극 레드. 자, 먼저 명동 로망스입니다. 제가 명동 로망스 정말 사랑하고 애정하는 거 아시죠? 저번에 효니 어워즈 할 때 인생 작품을 뽑았었는데 거기에 제가 명로를 집어넣지 못한 게 지금까지 한이요. 거기 들어갔었어야 됐어요, 명로는. 명로는 인생 작품인 거 맞아요. 그래도 일단 작품 스토리는 짧게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되겠죠? 명동 로망스는 어떤 작품이냐면 타임슬립이에요. 2019년에 살고 있는 공무원 선호라는 친구가 이제 한 다방에 갔다가 갑자기 과거로 돌아가서 명동 로망스 다방으로 가는데요. 그곳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술가들이 있습니다. 화가 이중섭도 있고요. 스필가 전혜린도 있고 또 시인, 모더니스트 시인 박인환도 있죠. 왜 제가 이렇게 푹 빠졌는지 생각을 해보니까 물론 뭐 노래도 좋았고 스토리도 좋았고 다 있었지만 뭔가 연말에도 좀 잘 맞는 공연이었고 뭐 꿈이라던가 뭐 예술 뭐 자기가 꿈꾸는 세상이 있다 이런 메시지가 그때 그 공연을 봤었던 저의 느낌이랑 딱딱 잘 맞아 떨어져서 좋았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다방 안에 있는 인물들이 진짜 한 명씩 캐릭터가 다 너무 통통통통 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인물들을 보고서 나도 다방에 너무너무 가고 싶다, 선호가 부럽다라는 생각을 했었죠. 제가 명동 로망스는 3번까지 봤었어요. 그런데 신기한 게 3번 볼 때마다 진짜 점점 더 좋아지는 건 물론이고 약간 눈이 가는 캐릭터가 점점 바뀌더라고요. 처음 갔을 때는 이 다방에 마담이 있거든요. 진짜 완전 걸크러쉬예요. 여기 그 다방에 찾아오는 예술가들 막 그냥 외상값 다 달아놔도 그래 그냥 오세요 뭐 이렇게 하고 아무튼 그런 멋있는 마담이랑 다음이라는 시간이 있기는 해요? 라고 말하는 문학소녀 혜린 이 두 사람한테 첫 번째 보고 나서 푹 빠졌다면 두 번째, 세 번째 봤을 때는 이제 다른 인물들, 뭐 박인환이라던가 이중섭이라던가 이런 사람들한테 다 차례로 치이고 왔었던 것 같아요. 그 중에서 저는 제가 이중섭한테 치일 거라고는 첫 번째 보고 와서는 생각을 못했거든요. 여기 나오는 인물들 중에서 유일하게 이중섭이 좀 어둡게 나와요. 다른 인물들은 자기가 꿈꾸고 있는 세상이나 글을 쓰는 거 이런 거에 대해서 열정이 좀 많이 보이는 편이라면 그때 당시 이중섭은 자신의 뭐 아내도 아프고 아이들이랑 아내는 일본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나 이제 그림 안 그리고 노동할 거다 막 이러는 시기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생각하고 있었던 것도 좀 어둡고 분위기도 좀 어두침침하고 그랬었죠. 그런데 그 와중에 이중섭이 아내를 생각하면서 그 은박지에 막 그림을 그려요. 요 동그란 건 뭐 당신의 뭐고 요거는 당신의 발가락이고 이건 당신의 뭐 새하얀 어깨고 막 이렇게 하는데 어느 순간 이중섭이 너무 멋있게 느껴지고 또 이중섭이 그 그림 그리는 씬이 있어요. 그림 싫다고 그만둘 거라고 하지만 정신 차려보니까 그림을 막 이미 완성해 있고 그림 그리는 동안에는 정말 너무 행복한 거죠. 아무튼 그걸 보면서 이중섭한테도 치였어요. 이렇게 명동 로망스는 명확한 메시지를 가지고 있는데도 유쾌한 면도 있고 귀여운 면도 있고 진지한 면도 있고 이렇게 다양한 요소를 가지고 있어서 정말 좋았고요. 특히나 넘버 진짜 너무 좋아요. 게다가 여러분 이번에 명동 로망스가 OST CD가 나온다고 합니다. 지금 샘플 음원으로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그게 하나가 올라왔는데 너무 좋아요. 저 그거 샘플인데도 계속 돌려보고 있거든요. 곧 발매가 된다고 하니까 발매되자마자 제가 인스타로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뮤지컬 OST 많이 안 나오는 거 아시죠? 무조건
사셔야 합니다. 만약에 명동로망스 공연 안 봤다 하시는 분들도 무조건 사세요. 저 믿고 그냥 사세요. 명동로망스 노래 무조건 좋고 다음 시즌 무조건 돌아오기를 저는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CD 저랑 같이 삽시다. 자, 다음은 뮤지컬 호프입니다. 제가 정말 R&D 웍스 작품들을 I love you 하나 빼고 나머지는 다 진짜 너무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호프도 열리자마자 바로 첫 공연을 달려갔다 와서 영상까지 올렸는데요. 호프 정말 좋았어요. 좋으면서도 아쉬웠었던 작품입니다.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저의 애정극이 너무 될 뻔했는데 조금 아쉬운 점이 있어서 그 아쉬운 점이 더 크게 느껴졌었던 그런 작품입니다. 제가 리뷰에서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호프는 좀 지루한 감이 없지 않아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게 아쉬웠던 건데 먼저 호프 스토리를 간략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이건 실제 이야기를 바탕으로 합니다. 어떤 작가가 계속 책을 쓰고 원고를 썼어요. 근데 막상 자기의 글을 세상에 내보내지 않은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의 친구도 베스트셀러 작가였거든요. 이 사람이 쓴 원고가 너무 좋다는 걸 알아보고서 그걸 대신해서 막 출판을 해주기도 하고 그랬었어요. 근데 이 원고를 쓴 사람이 죽게 되면서 친구한테 이 원고를 불태워달라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친구는 차마 그 글을 불태우지를 못하고 자기가 계속해서 간직하고 있게 됩니다. 근데 그러다가 2차 세계대전이 터져서 그 원고를 자신의 연인한테 맡기게 돼요. 결국 이 원고는 또 마리의 손에서 마리의 딸인 호프의 손으로 넘어갑니다. 주인공이 호프예요. 그래서 이제 이 호프가 원고를 두고 이제 약간 법정 싸움을 벌이는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는데요. 이 작품에서 독특한 점은 원고지가 의인화돼서 나온다는 거예요. 이제 K라는 인물로 나오게 되는데요. 물론 호프의 눈에만 보이지만 이 주변 그 이스라엘 도서관은 이 원고지를 가져오려고 해요. 워낙 그 작가가 뒤늦게 유명해졌거든요. 죽고 나서. 그러니까 이 공개되지 않은 원작이 얼마나 궁금하겠어요. 호프가 가지고 있는 거. 그래서 이걸 공개하려고 하고 호프는 계속 그걸 자기 거라고 공개하지 않으려고 하는 걸 시작합니다. 작품에서. 이렇게 원고지가 약간 사람의 손에서 손으로 연결이 되다 보니까 되게 약간 옛날 이야기도 많이 나와요. 그래서 작품이 과거와 현재를 막 왔다 갔다 오가는데 현재는 노인 호프가 법정에 있는 게 나오고 이제 과거 이야기는 젊은 호프가 있었던 이야기들이 이렇게 쭉 나와요. 그렇다 보니까 지금의 호프보다는 좀 어린 호프 위주로 이야기가 많이 흘러가더라고요. 중심적인 부분이. 저는 그 점이 아쉽다고 리뷰에서 했었어요. 근데 제가 그 점이 아쉽다고 했었던 이유는 호프 캐릭터가 제가 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그 할머니로 나오는 호프가 캐릭터도 정말 너무 뚜렷하고 개성도 너무 강해요. 막 법정도 자기 마음대로 돌아다니고 법정에서 막 소리도 지르고 막 틱틱대고 막 그러면서도 원고한테 약간 츤데레 하면서도 원고 좋아하고 아무튼 그런 캐릭터여서 저는 호프 캐릭터가 너무 애정이 갔어요. 그래서 저 속으로 호프가 더 많이 나오기를 기대했는데 그게 중반으로 가면서 이제 젊은 호프 위주로 돌아가다 보니까 저 마음속으로 호프가 더 나와라 하는 마음이 들어서 여러분들한테 그 이야기가 아쉽다고 했었던 거고요. 근데 그건 어디까지나 제가 개인적으로 호프가 더 보고 싶어서 했었던 말이고 이제 제 느낌 말고 좀 더 객관적으로 다가가 보자면 이렇게 호프가 과거 현재로 나오는 것도 중요하긴 해요. 왜냐면 호프는 지금의 현재에서 과거를 되돌아보잖아요. 회상을 하고. 그래서 어린 호프가 나왔을 때 지금의 그 노인 호프는 이 전체적인 상황을 회상하면서 젊은 호프가 대답을 할 때 옆에서 같이 대답을 하기도 하고 시시각각 표정이 정말 계속 바뀌어요. 호프는 과거 이야기들을 떠올리니까. 그래서 그것만으로도 약간 미친 존재감이라고 할 수 있죠. 이번에 호프를 맡으신 배우가 차지연, 김선영 배우님인데 왜 이렇게 어마어마한 배우님들을 캐스팅했는지 알 것 같아요. 분량은 어떻게 보면 적어 보이지만 사실 무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책임지고 있는 역할입니다. 호프가 구석에서 뒤에서 나올지언정 그 호프의 눈빛이라거나 그런 걸 보고 있으면 정말 최고죠. 다만 이렇게 호프가 정말 좋은 점이 많았는데도 제가 여러분들한테 아쉬운 점이 있어서 예전끝까지는 못했어요 라고 했었던 이유는 사건들이 나열되는 과정에서 저는 조금 지루하다고 느꼈었고요. 넘버가 호프는 약간 2번, 3번 들었을 때부터 좋아질 노래라고 저는 생각했어요. 처음 듣고 바로 나왔을 때는 생각보다 그렇게 기억나는 넘버가 없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제 리뷰 영상을 찍고 편집을 하면서 계속 넘버를 찾아보고 하다 보니까 계속 듣게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뭔가 노래도 익숙해지고 이제 조금 흥얼거려지기도 하는 그런 것 같습니다. 아무튼 호프도 제가 보니까 인생 작품이라고 하실 분들이 꽤 많을 그런 작품인 것 같아요. 이번에 본 공연이 곧 연강을 해서 올라오거든요. 저도 한 번 더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정말 매력적이라고 느꼈던 캐릭터가 또 있어요. 바로 원고지 K. 얘가요 진짜 너무 귀엽기도 하고 따뜻하기도 하고 호프 옆에서 강아지처럼 쫄래쫄래 쫓아다니기도 하고 호프를 위로해주기도 하고 때로는 차갑게 보는 것 같기도 하고 책을 연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공연장 들어가기 전부터 대체 저거는 무슨 역할일까 궁금했었는데 여러분들이 보신다면 아마 캐리 K의 매력에 푹 빠지실걸요? 자, 다음 작품은 뮤지컬 팬텀입니다. 사실 팬텀은 제가 요번 달에 제일 기대를 많이 했었던 작품이었어요. 제가 시놉시스 보고 아 이건 무조건 내 취향이다, 무조건 내 작품이다 라고 생각하고 갔는데 거기에 비해서 실망을 좀 많이 했었던 작품이에요. 이 작품은 팬텀은 우리가 알고 있는 오페라의 유령 있잖아요. 그거랑 같은 원작 소설을 따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페라의 유령이랑 팬텀은 별개의 작품이고 스토리도 조금 달라요. 우리가 알고 있는 영화 오페라의 유령 있잖아요. 그게 뮤지컬 오페라의 유령이랑 내용이 같고 제가 보고 왔었던 팬텀은 이제 오페라의 유령에 나오는 그 에릭 있잖아요. 그 에릭에 좀 더 초점을 맞추는 에릭의 숨겨진 이야기, 에릭의 어린 시절 이런 걸 보여주는 작품입니다. 그래서 제가 팬텀에서 가장 아쉬웠던 작품은 분명히 에릭의 초점을 맞춘다고 했는데 생각보다 에릭의 내면이라거나 이런 거에 중점을 맞추질 않더라고요. 에릭이 그렇게 지하세계에서 스스로 자기를 가둔 이유, 사람들을 위협하면서 무섭게 된 이유, 그런 와중에도 크리스틴 다엘한테는 사랑에 빠져서 그렇게 하는 것들 보면서 겉으로 보여지는 거 말고 에릭의 내면이 너무너무 궁금했어요. 그런데 팬텀에서 제가 정말 좋았었던 부분이 있었는데 팬텀은 발레랑 뮤지컬이 합쳐져 있는 작품입니다. 특히 이제 2막에서부터 본격적으로 에릭의 과거들이 나오기 시작하는데요. 그걸 발레를 이용해서 보여줍니다. 발레가 중심에 나와서 그 발레 무용으로 표정으로 에릭의 과거를 보여주고 이제 다른 인물들은 무대에 그냥 여기 나와서 약간 나레이션식으로 과거 이야기를 합니다. 발레 무대가 정말 너무 예쁘고 막 춤은 예쁘고 그래서 너무 좋았어요. 뮤지컬에서 보니까 발레랑 뮤지컬이 되게 잘 어울리더라고요. 발레는 표정도 그렇고 몸짓도 그렇고 되게 드라마틱한 무용이잖아요. 그래서 잘 어울렸었던 것 같아요. 아 그리고 이건 제가 리뷰에서 이야기를 못했던 건데 에릭은 가면을 진짜 공연 내내 계속 쓰고 나와요. 진짜 한 번도 안 벗거든요. 진짜 솔직히 연기가 너무 하기 어려운 역할이라고 생각해요. 배우분들이 하기에. 왜냐면 얼굴을 진짜 이만큼 다 가려놓으니까 진짜 요만큼 보이는 눈구멍이랑 여기 하관이랑 몸이랑 목소리랑 이걸로밖에 연기를 못하잖아요? 그 와중에 그래도 가면은 중간중간 자주 바꿔줍니다. 에릭의 심정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가면 색깔이라거나 모양이 조금씩 바뀌거든요. 그 가면 보는 재미도 좋았어요. 그리고 제가 리뷰에서 에릭이 만들어낸 그런 지하 숲 부분이 너무 소품이 부실한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많은 분들이 댓글에서 그건 에릭이 혼자서 만들어낸 숲이니까 그렇게 부실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라는 말들을 막 해주시더라고요. 저도 근데 물론 거기는 공감해요. 그 말에는. 근데 저는 그것도 딱 봤을 때 저처럼 소품 너무 부실한 거 아니야? 라고 느끼지 말고 관객들이 보고서도 그냥 당연하게 에릭이 혼자 만들어서 저렇게 된 거구나 라는 뭐랄까요? 소품의 의도가 좀 더 잘 보여야 되지 않나 생각했어요. 그리고 얼마 전에 뮤지컬 팬텀이 완전 검색어에 올랐었대요. 그게 알고 보니까 엄청 요즘 인기 있었던 드라마 스카이캐슬에 되게 중요한 사건에서 팬텀이 가지고 있는 그런 에릭이랑 에릭 가족사랑 이런 거랑 비교해서 나왔었대요. 실제로 카이 배우님이 했었던 그 팬텀 장면도 살짝 나오고 저는 스카이캐슬을 되게 드문드문 봐서 몰랐었는데 그것도 막 여러분들이 알려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여러분들이 조금 보셨으면 재밌을 것 같아요. 드라마랑 작품이랑 잘 비교해서 보시면 재미있을 거예요. 1월의 마지막 관극은 연극 레드였습니다. 레드는 정말 생각이 많아지게 하는 작품이라고 제가 말했었죠.
그래서 그런가 저도 레드를 분명히 보고 왔을 때는 저희 취향이 아니에요 라고 막 브이로그에서도 이야기를 했었고 리뷰에서도 이야기를 했는데 저의 이렇게 주관적으로 취향이다 아니다를 떠나서 작품만 딱 봤을 때는 정말 좋은 작품이에요.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여기 두 명의 인물이 나와요. 한 명은 마크 로스코라고 실제 존재하는 그 추상주의 화가이고 이제 한 명은 가상인물이에요. 이제 마크랑 같은 공간에서 마크를 도와주는 조수, 켄이 있는데 이 두 사람이 이끌어가는 2인극입니다. 그러니까 마크는 약간 자기가 고수하고자 하는 그런 예술적인 거라거나 아니면 예술품이 전시되는 뭐 조명, 뭐 공간 이런 걸 되게 어떻게 보면 깐깐하게 안 좋게 보면 고지식하게 계속 유지하려고 합니다. 작품을 보는 것도 그렇고 작품을 그리는 것도 그렇고 그에 반해서 켄은 이제 좀 젊은 사람이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끊임없이 뭐 도전도 하고 마크한테 막 솔직하게 자기 할 말도 막 해요. 그래서 저는 솔직히 보는 동안에 마크가 하는 말들이 좀 답답하게 느껴지는 부분들이 있었어요. 뭔가 약간 꼰대 같다고 할까요? 근데 공연을 보고 나서 계속 생각을 해보니까 마크가 너무 멋있는 인물인 것 같은 거예요. 게다가 마크가 무조건적으로 다 배척하고 난 내 길을 갈 거야 이러는 인물은 또 아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보는 동안은 켄한테 빠졌었고 보고 나서 생각하는 동안은 마크한테 빠졌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레드는 그 무대랑 분위기를 정말 잊지 못할 것 같아요. 제가 보여드렸던 그 흰 캠퍼스를 인물 두 명이서 빨간색 페인트 물감으로 막 이렇게 칠하는 것, 그 페인트 아니고 물감입니다. 그것도 그렇고 그 화실이에요. 화실. 거기서 물감 가루 같은 거 튀는 거 이런 거 다 나오고요. 인물들 몸에 물감 튀고 막 너무 멋있었어요. 네, 그냥 진짜 한마디로 너무 멋있는 작품이었습니다. 제가 레드 관람 포인트 중에 하나로 재관람을 뽑았었는데요. 레드는 계속 보면 볼수록 좋아질 작품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솔직히 작품이 두 번째 보는 게 어렵지 3번, 4번, 5번째는 오히려 두 번째 봐야지? 라고 마음먹는 것보다 쉬운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 제가 레드를 재관람을 하게 된다면 3번, 4번까지는 좀 더 쉽게 가지 않을까요? 자, 이렇게 제가 1월달에 봤었던 작품 4가지를 후루룩 살펴봤는데요. 리뷰는 당연히 다 올라가 있으니까 그 리뷰 참고해주시고 지금은 2월인데 2월 스포를 미리 드리자면 지금까지 제가 본 게 아랑가랑 더데뷔를 이미 보고 왔고 오늘 제가 아랑가 리뷰도 찍었거든요. 아마 아랑가 영상이 더 먼저 올라갈 거예요. 그렇게 했고 이제 또 2월에도 다른 연극이랑 뮤지컬이랑 볼 예정이죠. 오늘도 이 영상 밑에는 제가 2월에 뭘 봤으면 좋겠는지 추천하는 연극과 뮤지컬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여러분 저는 이번 한 달도 열심히 관극해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가시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꾹꾹꾹꾹 눌러주시고 안녕!